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제가 요새 조금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더 자주 찾아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마음 제가 가득가득 담아서 오늘 정말 좋은 영상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2025학년도 대입 정보, 그다음에 수시 정시 정보, 그리고 멘탈, 그리고 수능 국어 정보까지 종합적으로 전해드리게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뭐 늘 그래 왔듯이 또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크게 네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건데요. 첫 번째는 논술 대체부터 언제 시작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자면 논술 학원이나 논술 수업을 언제 할 것인가, 언제부터 보낼 것인가, 요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는데요. 명확하게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정하시면 여러분들이 돈도 세이브하시고 시간도 아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의 에너지를 아낄 수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어떤 학교에 지원하는 게 맞을까? 뭐 논술로 이제 수시 납치를 뭐 당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뭐 상향 지원으로들 많이 지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그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고3과 N수생으로 나눠서 명확히 기준 잡아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논술이냐 수능이냐? 사실 논술도 해야 되고 수능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어디에 좀 더 무게중심을 싣는 것이 좋겠는지 제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올해 주요 대학 논술 전형 총정리해드리면서 최저가 없는 학교들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치동에서 수능 국어 전문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수능 국어를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정시 시즌이 되면 정시 컨설팅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지금 3년째 여러분들과 유익한 정시 정보 나누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제가 정시에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함께 해주시고요. 지금 저의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은 고3이 3명이고요. 나머지들은 전부 다 시대인재나 강대, 독재학원을 병행하고 있는 N수생들입니다. 굉장히 우수한 친구들이 올해도 많이 모여줬고요.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유튜브도 더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논술 대체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 고3과 N수생 나눠서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고3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논술이 먼저냐, 수능이 먼저냐 했을 때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수능이 먼저입니다. 일부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죠. 수능을 못해도 논술을 어떻게 저떻게 하면은 뭐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냐. 나올 수는 있는데요.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논술을 대비하려고 하면 수능적인 베이스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뭐 인문 논술의 경우엔 독해력이랑 분석력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야 되고, 뭐 사회 논술 같은 경우는 도표나 그래프 해석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수리 논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학적 지식이 백그라운드가 되어줘야 됩니다. 물론 뭐 일부 이과 수리 논술의 경우에는 과탐이라던가 뭐 이런 지식들이 추가로 필요한 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수능 공부가 어느 정도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새는 또 내신 기준도 추가가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능, 내신, 논술 이거를 다 해야 되는 좀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뭐 공부하기 싫어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논술로 어떻게 저떻게 해서 이제 대학 가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상당히 이제 미스 초이스가 될 것으로 보이니까 빨리 생각을 가다듬고 공부 전선으로 뛰어드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사실 제 직업이라는 게 잔소리를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사실 저도 우리 여러분들 뵐 때 뭐 좋은 말씀만 드리고 싶고 한데 마음이 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고3 학부모님들 중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고3 학부모님들 중에 뭐 이제 재수는 절대 안 된다. 자녀분들한테 뭐 재수는 절대 안 된다.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설령 그렇다고 하시더라도 이걸 자녀한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말씀하시면 안 돼요. 차라리 네가 뭐 어떻게 하는지 그때 보고 그때 가서 결정하자라고 하시던지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 우리 집에선 재수는 절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자녀분들은 엄청난 중압감과 부담감에 휩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 좀 자제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위해서. 예. 두 번째는 사실은 사교육 정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학원 정보라던가 이런 거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사실 이런 정보가 없이는 점수가 잘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물론 뭐 스스로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런 친구들은 당연히 공교육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네, 공교육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공교육이 챙겨주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뭐 공부에 관심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뭐 여태까지 공부를 좀 덜 했다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좀 사교육 쪽으로 좀 알아보시고 연구하시고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비용을 줄이는 길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얘네들이 어느 정도 됐을 때는 현실을 자각하게 돼요. 지금은 몰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면은 얘네들이 이제 공부에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때 가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부모님하고 자녀분하고 같이 갈팡질팡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원 정보를 모르신다는 건 그만큼 좀 경쟁력에서 뒤처진다는 거기 때문에 남들 아는 만큼은 지금부터라도 좀 공부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 다들 이걸 연구하겠습니까? 네. 제대로 된 사람을 찾긴 해야겠지만요. 그래서 좀 제가 또 쓴소리를 하고 말았네요.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제가 기준을 정확히 말씀드릴 텐데, 적어도 고3 모고 기준으로, 고2 모고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그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예, 고2 모의고사는 아무 쓸모가 없고요. 고3 모의고사 기준으로 했을 때 인서울 주요 대학 논술을 쓰려고 하면 최소 모의고사 등급이 2, 3등급은 나와줘야 돼요. 그 다음에 적어도 고3 모고 기준으로 4등급 정도는 나와줘야 수도권 주요 대학을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되면 논술 학원비도 버리는 거고 지원비도 버리는 거예요. 거의 99%안 돼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분이 요 등급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빨리 수능 점수부터 올려주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보니까 보통 빨리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 고2 때도 시작하려고 하시고 뭐 고3 초부터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그게. 그리고 뭐 6월 평가 이제 치르고 나서 조금 걱정되셔가지고 6월 달부터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것도 별 실효성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고3들 같은 경우는 지금 데이터가 고2 모의고사 데이터밖에 없어요. 근데 고2 모의고사하고 고3 모의고사는 완전 다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르냐면 고2 모의고사는 여러분 교육청에서 주관한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고3 모의고사는 평가원 모의고사거든요. 예, 평가원 모의고사. 이 평가원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그래도 기준선을 좀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교육청 모의고사랑 평가원 모의고사는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육모 보시고 이제 뭐 각종 학원에서 뭐 이걸 기준으로 뭐 어떤 논술을 써라, 뭐 수시를 써라 이런 컨설팅을 뭐 받으시게 될 텐데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6평 다르고 9평이 또 다르고 수능이 또 다르거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더 그럴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예. 올해도 아마 어느 정도 변화를 시도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작년하고 비슷한 기조를 유지하기는 할 거지만 올해도 여전히 변화를 시도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6평만 딱 보고 그걸 기준으로 뭔가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타당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학원이나 과외를 붙여주신다고 하면 9평 성적까지 보시고 6평이랑 9평 성적을 감안하셔서 그에 맞는 학교에 이제 수업에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6평 짓고 시작하는 것이 시간 낭비인지 돈 낭비인지는 이제 아시겠죠. 왜냐하면 6모 다르고 9모 다르고 수능 다르기 때문에 6모만 딱 보고 거기에 맞는 학교를 정해서 대비를 하시다 보면 9모 때 상황이 달라지게 됐을 때 굉장히
좀 대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N수생들의 경우에는요, 사실 이 친구들은 모의고사를 많이 보기도 했고, 수능도 보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이 고3보다는 모의고사 등급에서의 타당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N수생의 경우엔 정시 파이터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런 친구들은 일단 2등급에서 4등급 대에 들어오는 친구들은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무방해요. 고3하고 N수행하고 기준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 고3들은 뭔가를 동시에 하는 걸 되게 버거워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수능 공부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논술도 처음이고 내신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뭔가가 잘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조금 이렇게 최대한 가지수를 줄여주다가 부모 정도 돼서 어느 정도 잡혔을 때 논술학원을 보내주시는 게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N수생 같은 경우는 지금 수능도 받고 어느 정도 개념도 돌아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논술을 하기 위한 여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가 정말 거부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걔네들이 어떤 뭐랄까 고집을 부리는 거지 역량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가볍게 특강 하나 정도 혹은 그것도 싫다 그러면 뭐 인강 사이트에 뭐 대학별고사라는 탭이 있어요. EBS에도 있고 대학별고사 여기 이제 들어가시면은 강의들이 다 그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 2시간 정도 인강 그냥 들어주시고 그냥 가볍게 그냥 쉴 겸 들어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직전에 기출 분석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시험 직전에 파이널 특강 보내시면 충분한데요. 사실은 2등급, 3등급, 4등급 친구들은 지금부터 좀 대비하시는 게 확률을 올릴 수 있는 길이고요. 1, 2등급 친구들은 지금부터 안 해도 상관없어요. 예, 시험 직전 기출 분석하고 파이널 특강 하거나 아니면 둘 중 하나만 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보통 수능 등급이 높으면 뭐 논술도 잘 하더라고요. 그냥 이 논술 수업의 어떤 목적은 정말 잘하시는 분들 제외하고는요. 그냥 뭐랄까 어떻게 쓰는지 그냥 최소한의 방법을 알아가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좋은 선생님을 찾으시면 믿고 맡기셔도 되고요. 그냥 이제 일반 대형 강의를 맡기신다고 하면 요걸 염두에 두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돈과 시간, 자녀분의 에너지를 아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떤 학교에 지원하는 게 맞을지 제가 기준을 명확히 잡아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고3의 경우는 점수나 등급대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네, 6평, 9평 이제 잘 안 나오다가 수능 때 갑자기 쑥 오르는 애들도 있고요. 고3 때는 이 공부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뭐 재수생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 9평 직후에 경향성이 비슷한 3개에서 4개 학교 정도를 선정해 주세요. 3개에서 4개 정도만 선정해 주세요. 뭐 되게 많이 한다고 해서 뭔가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나치게 상향 지원만 하지 마시고요. 네. 사실 재수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적정이나 어느 정도 하향 지원을 하실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재수하지 않으실 분들은 지나치게 상향 지원만 하지 않으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재수는 안 된다고 하면서 논술은 전부 다 상향 지원을 하시는 분들은 잘못 전략을 짜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재수의 가능성을 열어두신다면은 이런 분들께서는 네, 상향 지원을 고려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안 됐을 때 내년에 한 번 더 할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특히 중하위권의 경우에는 수도권과 지거국도 한번 보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 이번엔 N수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N수생의 경우는 모고 등급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경우의 수가 좀 나뉘어지는데요. 우선 한두 과목이 불안한 경우에는 상향 지원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서 한두 과목만 잡으면 된다고 하면 이 친구들은 할 수 있거든요. 수능 국어가 불안하시면 이 친구들은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한 해 만에 확실하게 잡아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고려해 주시면 되고 어쨌든 한두 과목이 불안한 경우에는 상향 지원을 하셔도 돼요. 이 경우는
한두 과목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꽤 높기 때문입니다. 예. 근데 모든 과목이 불안하다. 이런 경우에는 상향 지원만 하시면 안 됩니다. 적정 지원과 살짝 안정 지원, 하향 지원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올해의 경우는 의대 증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하향 지원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2개 정도 학교 선택하는 걸 추천드려요. 최대 3개 정도. N수행들은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정시 점수가 더 올라갈 확률이 좀 더 많기 때문에 뭔가 많은 학교들을 골라서 힘을 분산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시의 베이스를 두시되 살짝 사이드로 뭔가 후회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뭔가 예비 차원에서 물론 지금 학교를 걸어두고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뭐 안정이나 이런 걸 고려할 필요 없겠죠. 학교를 걸어두고 있는 친구는 그거보다 더 높게 지원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상황에 맞게 최대 3개 정도를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꿀팁인데요. 국어 성적이 높은 이과생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인문 논술이나 사회 논술, 인문 논술보단 사회 논술 쪽으로 오시면 합격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수리 논술보다 난이도도 훨씬 낮을 거고요. 뭐 글 쓰는 것도 어느 정도 되어 있을 테니까 좀 이런 부분도 추천을 드려보고, 그다음에 수학 성적이 낮은 이과생, 그러니까 국어 성적이 높고 수학 성적이 낮은 이과생은 사회 논술도 추천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대입 논술 전형을 총정리해 드릴 텐데요. 먼저 부산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부산대 같은 경우는 논술이 70, 학생부가 30인데다가 수능 최저도 있어요. 인문 같은 경우는 국수영탐 2합 4입니다. 2합 4. 그리고 이제 의예과 같은 경우는 미적 기하만 가능하고요. 자, 3합 4입니다. 좀 빡빡합니다. 역시. 그리고 자연 같은 경우는 2합 5입니다. 요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북대 같은 경우는 논술 70에 학생부 30인데 경상사범 간호 IT 행정 자율전공은 2합 5고요. 의예 치에는 지금 3합 4입니다. 인문사회 자연 농업 생활은 2합 6입니다. 수의 약학은 3합 5입니다. 의예 치이보다는 조금 낮죠. 경기대 서울 같은 경우는 최저가 없어요. 그래서 수능이 조금 뭐 불안한 친구들은 경기대를 보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술을 제대로 하려면 이 수능 베이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부는 하시되 경기대 쪽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경기대가 안 되면 정시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건국대는 논술 100입니다. 학생부가 없어요. 그래서 내신 안 좋은 친구들은 고려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수영탐 중 2합 5입니다. 인문자연은. 수의에는 3합 4가 됩니다. 광운대는요, 역시 최저가 없어요. 그래서 최저 없는 학교들은 체크 해주시고요. 논술 70, 학생부 30입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는 지금 논술 100입니다. 학생부가 없고요. 그 다음에 국수영탐 4합 8입니다. 자연은 4합 8, 경영은 지금 잠시만요. 경영은 4합 5가 되겠습니다. 덕성여대도 논술 100이고 경희대도 논술 100이죠. 체크 해주시고요. 덕성여대는 2합 7, 경희대는 인문자연은 2합 5, 체육은 지금 국수영탐 중 한 개가 3이면 되니까 체육 하시는 친구들도 고려해 보실만 하겠죠. 의예 한의 치의 약학 같은 경우는 3합 4가 되겠습니다. 동국대 70에 30, 논술 70에 30, 그리고 기준은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문자연은 2합 5, AI 소프트웨어 융합은 2합 5, 약학은 3합 4, 경찰행정 인기 좋죠. 2합 4 이렇게 되신다고 보시면 되고, 동덕여대 논술 100입니다. 그리고 삼육대 논술 70에 학생부 30인데 국수영탐 한 개만 3 뜨면 됩니다. 서강대 80에 20이고요. 국수영탐 3합 7입니다. 자, 과기대 지금 최저가 없어요. 이런 학교들도 체크. 시립대도 최저가 없어요. 서울여대도 국수영 한 개만 3이 되면 되니까 상당히 널널한 편입니다. 성균관대 논술 100입니다. 학생부 없습니다.
국수영탐 삼합6이고요. 예, 그 다음에 글로벌 리더 경제 경영 밤에 그 다음에 반도체 소프트 지능형 약학은 예, 삼합5입니다. 의예는 삼합3 되겠습니다. 자, 이때 탐구가 2개 평균이라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성신여대는 논술 90에 학생부 10이고요. 국수영탐 2합 7입니다. 세종대는 70에 30이고 2합 5입니다. 숙명여대 논술 90에 학생부 10입니다. 예, 2합 5고요. 약학도 2합 5입니다. 네. 꽤 낮죠. 그 다음에 숭실대 2합 5고요. 연세대 논술 100입니다. 이화여대 논술 100입니다. 연대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최저가 없고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인문은 3합 6, 자연은 2합 5, 스크랜트는 3합 5, 약학은 4합 6 이렇게 되겠습니다. 중앙대 3합 6입니다. 의약학 제외입니다. 약학은 4합 5고요. 의예는 4합 5입니다. 외대 논술 100%입니다. 예, 하지만 최저가 있어요. 그래서 LD, LT 제외하면 그 국수영탐 2합 4입니다. LD, LT는 2합 3입니다. 좀 더 높습니다. 한양대 아시겠지만 최저가 없습니다. 논술 90에 학생부 10입니다. 학종이죠, 학종. 그 다음에 홍익대는 논술 90에 학생부 10입니다. 3합 8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연예술 자율 같은 경우도 3합 8이고요. 경기 쪽에서는 가천대가 논술 100인데 최저가 있어요. 국수영탐 중 하나가 3이 뜨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가천대 상당히 추천할 수 있는 학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톨릭대 80에 20이고 예, 간호 같은 경우만 3합 7, 약학 3합 5, 예, 그리고 의예는 3합 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60에 40이고 최저가 없습니다. 단국대는 논술이 80에 학생부 20, 최저가 없고요. 수원대도 최저가 없습니다. 아주대 같은 경우 80에 20이고요. 의학은 4합 6이고 약학은 3합 5입니다. 중앙대 안성 70에 30이고 2합 6입니다. 한국공학대 최저가 없습니다. 외대 글로벌 논술 100입니다. 3합이 아니네요. 국수영탐 1개만 3등급이 뜨면 됩니다. 항공대 논술 100이고요. 네, 최저 2합 6입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인천대 같은 경우는 예, 지금 국수영탐 의예만 국수영탐 중 3개가 1등급이 뜨면 됩니다. 연대 미래 같은 경우도 예, 논술 100입니다. 미래인재는 2합 7, 예, 창의인재는 2합 7, 창의인재 의예는 예, 국수 과탐 하나, 죄송합니다. 과탐 1, 과탐 2 중 3개가 1등급 이상 이렇게 뜨면 되고요. 영어 기준 좀 빡빡하죠. 그 다음에 뭐 미래인재 간호 2합 5, 미래인재 의예는 없고요. 창의인재 간호는 2합 5 이렇게 되겠습니다. 고대 세종 2합 6이고요. 인문체능 빅데이터는 2합 6이고 자연 같은 경우 약학 빅데이터 제외하면 2합 6입니다. 약학은 3합 5가 되겠습니다. 홍대 세종은 인문은 논술 보지 않는다고 나와 있고요. 자연은 네, 국수 영과 중 1개가 4만 되면 되니까 널널합니다. 기술교대 예, 최저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치동 빅마우스가 최저 없는 대학 그리고 예, 그 내신 없는 대학 이렇게도 살펴봤고 전국의 주요 대학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잘 정리하시고 제가 오늘 컨설팅 해드린 거에 맞춰서 진행하시면은 아마 시간과 비용, 자녀분의 에너지까지 줄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치동 빅마우스는 또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